손흥민은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축구 스타입니다. 차범근, 박지성을 이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아시아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 손흥민은 세계 최고들이 모인 유럽에서도 최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축구 변방 아시아에서 어떻게 월드 클래스 선수가 탄생한 것일까요? 손흥민의 성공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지옥 훈련을 견뎌냈고 고등학생 때 독일로 건너가 축구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 손흥민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맹활약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흥민이 어떻게 월드클래스 선수가 됐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선수 출신 아버지의 지옥 훈련. 손흥민의 숨겨진 영웅은 아버지 손흥정 씨입니다. 손흥정은 젊어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지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일찍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그때 손흥정은 포기하지 않고 축구 선진국들을 돌아다니며 유소년 축구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춘천FC를 만들어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손흥민의 출발점입니다. 손흥민은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축구 교실에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기본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엄격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 드리블, 개인기 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손흥정은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은 훗날 손흥민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루드 판 니스텔로이는 손흥민의 탄탄한 기본기를 보고 마치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이후 기본기를 마스터한 손흥민은 하루에 슈팅 1000번을 하는 믿을 수 없는 강도의 훈련을 견디며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손흥민 곁에서 그의 끝없는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꽃피운 재능.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독일입니다. 손흥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1년 동안 축구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재능을 인정받은 손흥민은 11월 정식 유소년 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부터 손흥민의 본격적인 축구 역사가 시작됩니다. 손흥민의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2군 리그에서 11경기 6골로 맹활약한 손흥민은 곧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함부르크는 2010년 17세 손흥민을 1군 팀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첼시를 상대로 역전골을 넣는 강한 인상을 남기자 곧바로 1군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로 데뷔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그해 프랑크푸르트와 DFB 포칼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켈른전에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데뷔골까지 기록하며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함부르크는 메시도 데뷔할 때 18세였다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등번호도 40번에서 15번으로 바뀌었고 득점력도 날이 갈수록 발전했죠. 2011-12 시즌 30경기에서 5골을 넣은 손흥민은 2012-13 시즌 34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리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바이어 레버쿠젠이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2013년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완성형 선수가 됐습니다. 첫 시즌 43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성공을 거둔 손흥민은 2014-15 시즌 42경기에서 무려 17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시기 손흥민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출전했는데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멀티골 기록도 손흥민이 차지했죠.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축구 종가 영국에서 그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팀 토트넘 호스퍼였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이적료 3천만 파운드를 기록하면서 13번째 한국인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등번호는 에이스를 상징하는 7번이 주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토트넘에서 완성된 손흥민.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달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보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파울인 장면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정당한 플레이였죠. 결국 손흥민은 실망스러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 경기에서 최하 평점을 받았고 일부 토트넘 팬들은 역대 이적료 3위를 기록한 손흥민을 먹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적응의 시간이 지나자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2015년 9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첫 시즌 성적은 40경기 8골 6도움. 물론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분데스리가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그를 설득해 한 시즌 더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적응을 마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6-17 시즌 47경기에서 21골 7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 선수가 됐습니다. 이때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토트넘 선배 이영표는 손흥민은 2-3년 내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부에선 립서비스라며 비웃었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7-18 시즌 손흥민은 53경기에서 18골 11도움을 기록하며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 라인을 구축하며 토트넘의 승승장구를 이끌었습니다. 2018-19 시즌은 손흥민이 완전히 전성기에 오른 시즌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했는데 8강전에서 만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시즌 48경기 20골 9도움을 기록하며 월드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막내에서 주장까지.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많은 역사를 썼습니다. 2009년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에서 첫 태극마크를 단 손흥민은 2010년 조광래 감독이 이끌던 A대표팀에 발탁됐고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역사가 시작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14년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했는데 알제리전에서 홀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외신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이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며 손흥민에게는 최악의 대회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가 끝나자 펑펑 눈물을 흘리며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한국의 공격을 이끌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개최국 호주였습니다. 먼저 실점을 내준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기성용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절묘한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관중들에게 뛰어가 꼭 이길게요 라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축구의 신은 이번에도 손흥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추가골이 터졌고 경기는 호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아쉬움이 가득한 무대였습니다. 1차전 스웨덴전에서 한국이 무기력하게 무너지자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2차전 멕시코전에 임했습니다. 마침내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대회 첫 골을 터뜨리며 역시 손흥민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독일전이 찾아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주세종의 장거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50m 전력 질주 후 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손흥민과 한국이 보여준 투혼은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이후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부임하며 손흥민은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2019년 UAE 아시안컵에서는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표팀은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내에서 주장까지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며 국민과 울고 웃었습니다. 손날두,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손흥민은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과 화려한 개인기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공격수입니다. 세계 최고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롤모델로 바라보고 있죠. 특히 순간적인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최근 벌리전에서 나온 80m 슈퍼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기 위해 따라붙었지만 손흥민이 공을 치고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슈팅 각도가 나오면 재빠르게 슈팅을 시도해 골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스 밖에서는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골키퍼를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헤딩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른발 왼발 슈팅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손흥민의 퇴장 흑역사. 경기장에서 늘 해맑게 웃는 손흥민이지만 가끔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19년 손흥민의 퇴장 기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에 3번이나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만에 나온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첫 퇴장은 첼시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리디거의 복부를 발로 차 퇴장을 당했습니다. 본머스전에서는 제퍼슨 레르마를 거칠게 밀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전에서는 거친 태클로 안드레 고메스의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안기며 퇴장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3번의 퇴장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원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3번의 퇴장이라는 흑역사와 함께 손흥민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선수가 됐습니다. 센세이셔널 손흥민을 향한 찬사. 손흥민은 차범근, 박지성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의 한국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선배인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이 내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다며 그를 인정했습니다. 맨유에서 활약했던 박지성도 손흥민과 나를 비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손흥민은 너무 뛰어난 선수다. 나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선수라며 엄지를 죽여세웠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한 동료들도 손흥민을 모두 인정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처럼 최정상급이다. 항상 100%를 달성하는 선수라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델레 알리는 손흥민은 마법사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해리 케인은 최고의 선수에게 필요한 재능을 모두 갖고 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수입니다. 1992년생으로 축구선수로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만 28세입니다. 맨유,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빅클럽들이 아시아 최고 공격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지금보다 앞으로 그가 써나갈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